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FAT 1급 이제 이번 첫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FAT 1급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분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을 학습하고 이론에 나와 있는 또 다섯 문항 부가가치세 11번부터 15번 문제로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 자, 부가가치세 정의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데,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말하고 무체물은 전기나 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는 용역이 되는 거죠. 재화와 용역, 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이익인데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전단계세 공제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형체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유체물이라고, 무체물, 형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으로서 돌, 동력,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요런 게 다 무체물입니다. 그 다음 용역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것은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도입돼서 시작됐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재화와 용역의 의미지 부가가치세 정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된다. 자, 부가가치세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빈출 문제입니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국세, 과세 주체가 국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부가가치세 특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알지 프로그램에 있는 그 결과창을 좀 띄웠는데요. 좀 설명을 하기 좋게, 부가가치세는 과세 주체가 어디라 그랬어요? 국가예요. 국가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국세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과세하니까 뭐가 된다? 국세가 된다. 만약에 여기가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럼 여기 지방세가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한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면 간접세인데,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는 공급하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의 반대말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인데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매출 총 이익, 즉 이익이 나오죠. 이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게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매출액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거든요. 매출액 곱하기 10%, 매입액 곱하기 10%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형태를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정해진 과세 대상에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소비라고 볼 수 있다면 전부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다. 이 다자가 많을 다자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전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한다. 자, 먼저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 부가가치세 붙어요. 도매상에서 소매상 넘어갈 때 부가가치세 붙어요. 소매상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부가가치세 붙어요. 이렇게 다단계 거래세는 여러 단계를 거칠 때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거래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고요.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원칙은 생산지국 과세 원칙인데,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세율이 낮은 나라가 유리하고 세율이 높은 나라가 불리한 무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율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과세가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암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모든 일반적인 소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다단계 거래세, 만을 따자. 단계가 많지만 그 단계마다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자, 이제 납세자와 담세자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있는데, 납세자를 이제 다른 말로 납세 의무자, 줄여서 납세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납세 의무자,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 즉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라는 용지가 날라오면 그 세금을 내라는 용지가 받은 사람이 바로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 담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뭐가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근데 실제로 부가가치세, 이 사람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가는 사람이 낸 걸 받았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 공급받는 자죠. 그래서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 자, 공급받는 자. 납세 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는 자, 공급자가 되겠죠. 납세 의무자가 뭐라고요? 공급자. 담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앞에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서 배우셨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틀려요. 납세자는 공급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고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에 해당하고요. 직접세에 해당하는 건 소득세나 법인세가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 직접세, 소득세와 법인세는 일치하고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자,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구분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둘로 나눠요. 직전 1년연의 매출액을 공급 대가라 그러죠. VAT가 포함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라 그러죠. 직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 증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직전 1년간의 매출액, VAT가 포함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액의 10%를 빼죠. 그게 납부할 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과세자고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10%가 매출세액, 거기서 공제세액을 뺍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공제세액이라는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곱하기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매입액 곱하기 부가가치율, 이렇게 하면 되죠.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은 5%다. 2017년 기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뭐가 된다? 일반 과세자가 된다. 차이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납부할 세액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은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과율을 곱해야 돼요.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과율 곱하기 10% 마이너스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한번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10%, 제조업, 농업, 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인데 이 비율은 2017년도 기준이니까 2019년 기준에는 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자,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두 개의 과세기간 1년을 두 개로 나눠서 6개월로 잘랐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로 나누고요. 그걸 다시 또 3개월씩 두 개로 쪼개요. 3개월씩 잘라가지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여기도 똑같이 3개월씩 잘라서 여기도 예정신고와 여기는 확정신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신고 납부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이고요. 6개월이죠. 6개월. 근데 원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확정신고고, 예정 때 못하면 예정신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언제부터 잡으라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게 2기 확정이고요. 2기 확정일 때는 1기 확정이고요. 1기 예정 때 못한 이 세금을 여기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2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적어놓은 겁니다.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암기할 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가 이렇게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2기 확정신고 기간, 7월 25일 날 신고, 확정신고 때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고 가능, 이렇게 암기하세요.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이고요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이렇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다. 요게 2기 확정이다. 다음에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항상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하지만 예정신고는 법인만 있고 개인사업자는 없다. 누구는 없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제가 워드 파일로 좀 해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입니다. 1기 예정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언제 신고하느냐? 끝만 있거든요.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1기 확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 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되게 중요한데요. 일반 사업자의 과세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이게 아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익년 1월 25일 날 한 번 신고해요. 근데 일반 과세사업자만 이렇게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기고요. 2기 예정신고기간은요 7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은요 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10월 1일부터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은요. 익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게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회계 1급 배울 때부터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보면 신고 기한이 이렇게 3월 31일이다, 7월 25일이다, 10월 25일이다, 익년 1월 25일이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인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기간 상 신고 기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31일, 7월 25일, 10월 25일, 1억 익년 1월 25일 이렇게 외우지만 실질적인 것은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기 때문에 일기 예정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종료되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할 수 있고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6월 30일 날 종료되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9월 30일 날 종료가 되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요. 2기 확정 신고는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 사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과 과세 기한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뭐냐?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절대 네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라 했어요. 1년. 그리고 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라 그랬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게 면세사업자고,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액은 기초생필품, 금융용역이 은행이죠. 은행, 증권사, 의료용역, 병원, 토지의 공급, 토지를 파는 거예요. 가공이 안 된 농수축 임산물의 공급, 가공이 되면 과세고요. 가공이 안 돼야지 면세예요. 그 다음에 기초생필품이라 그랬죠. 기초생필품은 여성용 생리처리용품이나 그 다음 유아용 분유나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기초생필품. 그 다음에 가공이 안 된 농수축 임산물, 금융, 의료, 토지의 공급 전부 면세고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지출증빙은 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나 계산서. 면세를 도입한 목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면세 도입 목적,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거꾸로 진행하는 성질을 완화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야 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거나 아예 안 내야 되는데, 면세가 없으면 무조건 다 과세하면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도 쌀을 팔면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난뱅이 그 노숙자 분께서 부가가치세를 쌀을 한 가마 팔아서 부담한다. 그래도 똑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죠. 역으로 진행하죠. 이 역진성을 완화시키려면 이건희가 쌀 팔아도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노숙자가 쌀 팔아도 부가가치세 면제하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면세제도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빈출 문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요거 3개가 빈출 문제입니다. 1번 재화의 공급, 2번 용역의 공급, 3번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재화의 수입인데 용역의 수입은 왜 안 해놨느냐? 외국에서 용역을 수입할 땐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용역의 수입은 금액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과세할 수 없고, 재화를 공급하든지 용역을 공급하든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아시겠죠? 요것이 이 문제 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의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종이 발급 대신에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걸 전자계산서라 그랬죠. 아셨죠?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요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자. 그럼 차이가 뭐냐? 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자고요. 개인도 3억 원 이상이면 개인도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고요. 발급 시기 똑같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가 적용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다음 날인 11일 날 전송하면 됩니다. 좌동이라는 건 좌측과 같다 이 소리예요. 요거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발급 및 보관 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종이로 발급하면은 종이로 보관해야 되고요.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고 발급 대행 시스템인 ERP나 ASP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한다, 손으로 발행한다, 손수자니까 수신 방법 이메일로 수신하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받든지 우편 수신할 수 있다. 전송 의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신고 시 학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면 학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미전송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이 지연 발급, 지연 전송 가산세가 없습니다. 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하고, 여기는 실제 인감으로 찍어야 되는데 실제 인감 찍는 거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발급 대상 요건.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고, 개인은 직전 이력년의 공급 대가가 3억 원 이상인 사람,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제가 지금 써놨죠? 2015년 7월 1일부터, 지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맨 밑에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 수익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총괄평가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의 증명서류서 발급한다. 맞죠? 맞아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맞죠? 3억 원 이상이니까.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간이가세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든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요게 아닙니다. 간주자 들어간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2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간이가세자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일반 과세자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제와 3번이 정답이네요.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10%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 그랬죠. 간주 임대료는 발급 제외 대상이고, 그 다음에 3번만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세율이 다르다 그랬죠. 총괄평가 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재화의 수입 과세한다 그랬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이것도 과세한다 그랬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이거는 과세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급했을 때만 과세고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과세가 아니니까 정답은 가와 나입니다. 가와 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한다. 맞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맞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없이가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 단일화해서 하나의 번호로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업장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에 3번, 3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3번이다. 맞죠? 총괄평가 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이면 공급 가액이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VAT 별도 금액과 VAT 포함 금액의 차이점. 일반 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으로 틀린 것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3번이 틀렸죠. 이건 소득세법상 신고니까 5번에 2번, 6번에 3번. 5번에 2번 5번이 틀렸어요. 5번에 2번이 아니네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이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다. 볼까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맞는데요? 2번, 3번 똑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2번, 3번 둘 다 정답이죠. 공급가액, 공급대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깜짝 놀랐어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됐습니다. 답은 2번과 3번. 답이 똑같기 때문에 2번,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기출문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FAT 1급 기출문제를 말합니다. 1번 32의 기출문제네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이건 맞죠? 생산 및 유통 단계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맞죠? 소비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누진세 아니죠. 누진세가 아니라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10% 단일 비례세율.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1번의 정답은 3번.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 1번 틀렸죠?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만 있어요.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영리 유무와 상관없는데. 계속 반복성이 없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는데. 이것도 틀렸고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거. 재화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그죠?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된다. 이게 맞겠네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1번에 3번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지 누진세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답 2번에 4번이죠. 4번. 왜 4번이 되느냐면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자, 총괄평가 31회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거래액공제법이랬으니까 틀렸죠. 간접세, 소비지국과세 원칙, 일반 소비세 다 맞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개념은 무엇인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에 2번, 2번에 1번 1번에 2번, 2번에 1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29의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중 부가가치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한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이것도 맞고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1일 이내이다. 25일 이내에 돼. 25일 이내. 확인. 자, 여기에 25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끝난 후 25일 이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확인하세요. 됐죠?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괄평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